1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도에 하던 SNS 블로거 부분 우리 최우수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 대상도 받으시는데 홍보가의 영향이 컸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가 우리 문경시를 알리는 데 대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관광과다 있고 다른 부서도 있지만은 영향 그만큼 홍보가의 힘이 중요하다. 작년도에 했던 우리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해 시정 홍보에 대한 특집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지금 2월달까지 계획서를 다 잡으셨어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수긍하는 그러한 홍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들 KTX 문경역에 보면은 그 문경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합실 내에도 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전혀 뭐 홍보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KTX 문경역에다가 문경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뭐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운강 이강현 선생님이라든지 박열의 사라든지 박동진 중사라든지 김용배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뭐 시민운동장 앞에도 큰 전광판이 있는데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문경시에 이러한 진짜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이런 것들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올해 좀 이렇게 송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광판 그 관련 부서가 예, 별도로 있어서 안전재난과라든지 예, 도시가에서 전광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3쪽에 마을 무성 방송 구축이 지금 다 됐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5군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미설치된 지역을 그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사실 또 올해도 전화 받은 게 있는데 예, 그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해 주시고 예, 그 아파트 관리소에는 아파트 명 세대별로는 설치 안 하더라도 관리소에는 한 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 어떤 서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파트에는 아파트 무슨 방송이 아니고 마을 그 아파트별로 동별로 방송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이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요. 예. 총 194세대. 예, 아까 2천만이 이제 2억이거든요. 예, 이게 3G에서 4G로 호환성을 하게 되면은 예. 어떤 면에서 운영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저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아무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 휴대폰이 3G에서 4G LTE로 바뀌었고 LTE에서 지금 5G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단계와 같이 3G는 지금 9버전이라서 이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우리가 그 마을 방송을 인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알림마당이나 이런 주요 정보지도 디지털해서 마을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뭐 그런 선거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공용 방송으로 해서 뭐 송출할 수는 없지만 시정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행정 같은 것들은 그 지금 현재 일회성 방송부 해서 뭐 녹음해서 틀지만 알림마당에 있는 것들을 패키지해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마을 방송 시스템을 좀 이용하면은 그걸 이제 집집마다 지가 났을 때 듣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낫지 않을까요? 기존에 이왕 많은 예산을 들인 마을 방송 시스템인데 보다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용 방안을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시면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우리 문경시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TV 채널을 틀다 보면은 여러 곳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반갑고 홍보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난 연말에도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저 본 의원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KTX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루에 승하차 하는 인원이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된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이 통계 작업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물론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문경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뭐 판교까지 한번 타고 가보자. 그렇게 해서 단체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파악도 안 나왔겠네요. 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 서정식 의원님께서 대합실에 전광판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영상을 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위인들에 대한 거라든지 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내에 홍보 부스가 마련이 돼 있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코레일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설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진행하고 있으면 우리도 홍보 책자나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타도시에 가보면 그 관광 책자가 그전에는 한 장에 뭐 총괄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는 세분화돼서 맛집이 따로 돼 있고 카페를 또 많이 찾으니까 뭐 카페는 따로 돼 있고 관광지 따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예, 관광진흥과에서 홍보 네. 책자가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홍보 책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언제쯤 끝납니까? 코레일 측이 하고 협의 관계가 조금 길어지는데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 홍보 책자를 좀 많이 비치해서 이왕이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우리 시를 알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다른 타 지역보다 멋진 그런 팜플렛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뭐 문경시 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그 무선 방송 장치 있잖아요. 예, 이제는 좀 AS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번에 그 건의사항에 저 시험 간담회 때 건의사항에 이 통장님들의 방송 소리는 크게 잘 들리는데 문경시에서 방송하는 재난 그 문자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미하게 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들어도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하고는 뭐 문제가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집 안에서 들을 때 소리가 작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집 안에서 듣거나 이런 부분인데 저 이장님들이 방송할 때는 예, 크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저 문자 수준 있잖아요. 예. 그 시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는 재난 안전 문자 예, 그런 방송에는 좀 작게 들려서 어르신들이 좀 잘 듣지 못하지 않나. 예, 그 그런 부분이- 일괄적인 그 재난 방송은 아마 서로 연계 부분에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럼 한번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 78쪽에요. 민간 데이터 공동 구매 건입니다. 예, 네네. 그 2020년 저기부터 관에서 이제 민간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어요. 예, 근데 도에서 이제 공동 구매를 한다는 건데 예. 우리 시는 3천만 원 내라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예. 저희들이 전액으로 부담하면 돈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을 예. 도하고 같이 공동 구매하니까 그 경비가 줄어든다는 경비가 내용입니다. 줄어든. 예. 그 데이터를 한번 그 구매하면은 계속해서 뭐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지 아니면 또 우리 시가 매년 또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예고는 그 당해연도 겁니다. 당연히 예, 지난해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항이고 예. 금년도 데이터는 또 내년도에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매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예.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 자료를 문경시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예.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좀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공받는 그 데이터를 보면 통신사하고 카드사 뭐 정보인데 맞습니까? 예, KT, SKT, 뭐 LG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 정보를 통해서 뭐 우리가 서로 어떤 요일에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온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주로 뭐 문경 세제에만 많이 있더라. 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카드를 보면은 뭐 토요일에 매출액이 뭐 가장 많더라. 예를 들면은 예, 소비 모든도, 그 예. 패턴이 예. 일목요연하게 그렇죠. 예, 나옵니다. 음식점에서 주로 이제 카드를 뭐 어떻게 사용하더라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청산과에서 사례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분석한 것을 잘 활용하는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잘 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좀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총 모금액이 얼마죠? 2년? 현재 6억 9,9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이제 우리가 그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 그 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사업을 2개 정도 선택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요. 뭐 사업 내용들은 뭐 적정성을 떠나서 뭐 처음 기금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고향사랑 기금을 계속 기금을 모으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텐데 그 기금 사용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물론 지침이나 이런 거는 그 정부 지침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계속 우리가 지적한 바는 우리가 이거 지방에 있는 청년 사업에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서별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받은 거 보면은 그에 대한 청년 사업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뭐 교통비 지원하는 게 아마 버스 요금 자율화로 인해서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 외에는 전부 다 일반적인 복지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서별로 어떤 세미나를 하든지 이런 그런 걸 해서라도 우리 고향사랑 기금을 그 인구 증가 시책이라든지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이런 조금은 특화된 그 사업 방안을 정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아무튼 기금신용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어떤 기금을 사용된 거를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뭐 우리하고 별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재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 세입 총괄 예산을 보면요, 원래 지금 지방세가 우리가 지금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른다고 편성을 했어요. 근데 세외 수입을 보면 주로 한 138억 정도 감소를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다른 거 이제 사용료 수입이나 사업 수익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원인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자 수입이 지금 금리가 기준 금리도 인하하고 있는데 이자 수입을 정액해 놨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지금 내용을 한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세외 수입에 관련해서 증감하고 감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본예산을 했는지 한번 그 향후에 네네. 와서 좀 서류로 좀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진과 하면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원래 지금 현재 그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목표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3억 3천만 원요? 네.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네. 그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까지만 1인당 500만 원이었었죠. 그 올해부터는 2천만 원. 2천만 원이잖아요. 네. 4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예, 한도액은 2천만 원 늘었지만은 그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기부자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네. 할 수 있는 게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네. 목표액은 조금 적게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네네. 최대한 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이 들어와서 어떤 지역 주민의 활성화에 좀 도움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를 우리가 받아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 진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거든. 예산은요.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19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세 체납액을 보는데 그 작년도 책에 보니까 23년도 현년도에 체납 건수가 2만 2천 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24년도의 현 건수는 체납 건수가 약 4만 7천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만 5천 건이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체납액 정리 건수도 그 작년에 2만 건 이상이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체납 건수가 몇만 건이 더 늘어났는데 물론 정리는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체납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보통 제일 큰 체납은 자동차세, 예. 재산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네, 재산세에서 네, 많이 네. 늘어났다. 좀 더 그 모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좀 자세한 거는 네. 저 본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121쪽에 도세 그 징수 목표를 보면은 그 취득세가 30억이 늘었고 약 16.7%가 증가했어요. 그 증가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나중에 안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찾아가는 우리 세무 상담실도 운영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고령자를 위한 납세 편익 시책 추진이 있어요. 네.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들 주민 대부분의 이제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 납기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면에 포인트를 크게 줘서 하니까 어른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도 원래도 뭐 소유 예산 2천만 원 해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세금을 뭐 그죠? 더 많이 거들을수록 뭐 문경시의 형편은 좋아지지만 그죠? 고령자를 위한 또 납세 편익 시책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 보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경 세제 그 유소호텔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022년도에 했지만은 그 또 계약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한 2년 반 이상을 지금 뭐 문을 닫아 놓은 상황, 영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문경 세제에서도 지금 뭐 실질적으로 숙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식당 쪽에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지 손상도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큰 건물을 뭐 처음부터 뭐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했지만은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 업체가 좀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악하나 지금 5년 그 대부 기간 중에 3차년도 지금 계약 기간인데 3차년도 대부금을 납입을 했고 또 저희들한테는 2월 말까지 지금 수리를 해서 이제 숙박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또 한 달 연기가 돼서 3월 말경에 이제 또 숙박 영업을 재개한다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 업체에서 안에 수리도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리를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큰 대수선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돈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뭐 9억 넘게 좀 지원을 해줬는데 대부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지금 공사가 끝나고 벌써 하면 1년 전부터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방치가 됐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또 이 부서에서 뭐 실질적으로 뭐 그분들하고 정말로 강압적으로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딸려가는 부분도 있고 계약이지만은 뭐 계약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들한테는? 저희들도 이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뜻을 영업을 재개했다는 의지가 계속 타진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대부 금을 지금 납부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위반되는 사항이 심각할 때는 저희들이 좀 결단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예. 거는 너무 딸려가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계약 문제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 수의 계약인데 뭐 전기 쪽입니다. 예. 보니까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 뭐 공단 내 입주업체 수의계약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뭐 은성을 사는 거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거의 뭐 비슷하게 해왔지만 2023년도에 매출이 거의 뭐 한 4억 6천 5억 정도 되던데 2024년도에는 한 20억 됩니다. 근데 12월 달만 거의 뭐 한 4억 7, 8천이 하루아침에 막 12월 달에 막 했는 것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023년도에 또 고용인원과 2024년도 고용인원이 또 다릅니다. 공사 적게 할 때는 많고 많이 할 때는 없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뭐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업체를 예.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전기 조명. 예. 근데 전기 조명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쪽에 종사하는 부분이 문경시가 한 50업체 정도 된답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따져보니까 2,500, 3,000, 5,000, 7,000 이 정도가 거의 적인데 지금 여기는 뭐 보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 농공단지 이제 전기 조명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예.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수익의 혜택도 있고 조달에 대한 어떤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업체는 한 군데는 뭐 산양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그 가은 업체하고는 가은 농단지 업체하고는 비교가 지금 품종이 좀 차이가 많고요. 품목 수도 지금 배 차이 납니다. 가은 업체는 한 120 품목이 되고 산양농구단지는 한 65개 품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업체를 비교하자면은 또 본인들이 종목이 한 군데는 간업체는 지금 전기에 대한 배전반, 그다음에 제어기, 뭐 가로등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양농구단지 업체는 전기 조명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수익액 차이도 날 겁니다. 많이. 예. 그래서 예. 나는 거는 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입찰도 있고 하는데 수의계약건으로 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라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뭐 있고 없고 떠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기업체가 한 50군데 정도 된다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문경시를 믿고 또 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업체라든지 뭐 건설업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평하게 수의계약건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합리적으로 해서 과장님 좀 골고루 분포되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4쪽에 문경시의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래에 여기 청사에 대해서 뭐 1인 반대 1인 시위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2023년도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탁계약 체결을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런 얘기가 뭐 함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 경계를 살려야 된다는 주장으로 뭐 시위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의회는 의회뿐만 아니라 이동 행복복지센터도 있고 YMCA 평통 문경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드림 스타트 등 6개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데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저희들이 여기에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또 새로이 땅을 매입을 해서 또 건축비가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 뭐 의회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새로 질 동안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주장이라면은 저희들이 그걸 다 의회를 짓고 하는데 그동안에 함창 그 아파트는 벌써 설립이 되어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기간이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도 뭐 한번 들어와서 그분들이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생각은 함창에 이제 아파트가 서면은 인구 유출이 된다. 그거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문경시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뜻으로 지금 의회 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 쪽에서는 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내막을 저희들은 민원 내용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피상적인 생각이지 전문적인 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과에서도 뭐 의회에서 성인 상의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그러면서 찾아와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거 나온 그대로예요. 뭐 의원 10명에 의원 1명이 자기 사무실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저희들은 잠시 여기서 머무르는 그 기간제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거를 청사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그런 걸 덕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유재산이고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을 해국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에 나갈 텐데 저는 어떤 생각을 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이동사무소도 있고 다른 어떤 그 부속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들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이분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와서 항해를 하시고 시위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이렇다 그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반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면담을 할 때 충분히 그런 뜻도 피력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뭐 참고해서 해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에 시정보고 그 내용 중에서 시유지 내 주택이 있고요. 그 건물주가 시유지를 매각해 달라. 또 뭐 시유지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732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아시죠? 예, 예. 과장님. 예. 그 정리의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예. 거기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뚜렷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존이 부적합하다 할 때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도 지금 5건이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31쪽에 공유재산 매각 건이 7건이 그거 아닙니까? 추진 결과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131쪽에 있는 게 공유재산 매각이 7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작년도에 겁니까? 예, 작년도에 매각이 된 겁니다. 매각이 됐습니다. 예, 올해도 지금 5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32건에 비해서 사실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좀 더 많이 해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33쪽에요. 지역 경제를 돕는 계약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시정 보고를 매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보면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에 참여할 경우에 지역 업체의 공동 계약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예, 예. 네네. 그다음에 보면은 하도급 비율은 70%까지 높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권장할 수 있다지 이상이 아니거든요. 예.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70%까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이 그 인허가 그 시에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를 이제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뭐 건설 자재를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요걸로 근데 그러니까 그 이제 적극적인 의무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의무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의무 조항이 아니고 이제 권장할 수 있는데 요는 지역 업체와 지역 경제가 이제 살리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건데 전년도에 그 공사와 용역과 물품 구매가 그 2,150억 원인데 공동계약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49% 중에서요. 이게 궁금하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입찰공사에서 이제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네네. 저희들 하도급 계약 현황이 예. 입찰공사 중에 이제 종합공사 전문공사가 그 대부분인데 91건이 그 21건. 있었습니다. 91건입니다. 91건. 91건인데 예. 그 중에서 하도급 가능 종합공사가 54건, 예. 그다음 전체 하도급 계약공사가 50건 해서 문경업체의 하도급 계약공사가 예. 50건 중에서 이제 18건이 나머지는 이제 외부의 이제 업체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공사 계약률이 92%지만은 예. 문경업체의 하도급 공사 계약률이 36%입니다. 그래서 좀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예. 예, 좀 미흡한 것 예,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유사상 관리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요 대부로 예. 부과된 내용하고 징수 그죠? 예, 그리고 예. 공유사상 매각 1호권에 대한 그죠? 예, 예.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보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은 뭐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70% 이상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 예. 다른 시군에보다는 좀 공무원들이 좀 미온적입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오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예, 예, 할 수 그렇습니다.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 예.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뭐 업체가 들어오면은 항상 그 저희들이 면담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해결가라든지 각 건설가, 안전재난과 모든 그죠 공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그죠 건설 공사 예, 예.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좀 합심을 해서 예.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또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시도 하도 부분에 해가지고 저희들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올 부시장 지금 나가셨지만은 우리 국장님과 일자리 우리 토목직 과장님들, 기술자, 감독님들께서 서로 상생하면서 해가지고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우리 과장님 혼자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면 우리 감독하시는 우리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할 것 없이 그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협조를 해줘야만이 그 하도급도 아마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좀 하도급률에 좀 더 높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예. 의료급여 이제 관리사가 2명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맞으시죠? 네네. 이 작년 그 채용 공고를 보니까 1명만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 뭐 그 이유가 뭡니까? 아, 한 명은 기존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한 명이 퇴사를 하게 돼서 그래 채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뭐 공무직 근로자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의료 그 케어 플랜을 그뭐 수립하려면 의료인이 필수 요건인데 어떤 요건을 뭐 갖춘 사람이 채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 자격증을 네, 가지면 채용하고 되는 거. 있습니다. 예. 대상자는 31일 뭐 그 이상 입원 후에 퇴원한 사람이고 의료 수급자라야 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0세 이상인 자가 137명으로 입원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1일 이상 입원 중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입원 중에 있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현재 장기 입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입원하면 이제 입원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재가급여 사업을 새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60세 이상이라야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건지 그거 네, 말씀해 60세 주십시오. 이상 의료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말하자면은 의료비가 질병에 비해서 너무 높다. 진료 일수가 턱없이 좀 많다. 이런 그것을 이제 방지하려면은 의료급여 재정이 이제 절감이 된다. 뭐 이것을 첫째 이제 그 목적이고 과장님도 그렇게 자료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경력 있는 의료인을 채용한 거 맞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퇴원 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서비스 제공 같은 거 이런 게 조속히 지역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예요. 네.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라고 있는데 네네.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도 한 6억 정도였습니다. 6억 정도였어요? 네네. 6억 6,2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산이 지금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7억 4,500만 원이었는데 한 1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거 6억 6,200이 되어 있네요. 네, 올해 예산은 7억이 맞습니다. 이거는 작년 6억은 작년 예산입니다. 24년 아니 지금 여기 6억 6,2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24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의원님. 24년도입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7억을 해가지고 올해, 예, 올해는요? 네, 맞습니다. 늘어났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전에도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제 그 남는 게 없이 해가지고 최대한 그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네. 그분들에게 다 예산이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개소가 이렇게 됐는데 각각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복지관이 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흥덕사회복지관 예, 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6억 2,400만 원이고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죠. 네네. 예, 같이 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네. 이제 부탁 말씀드릴 게 이제
원래 한번 그 설계 용역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자리엔 분관을 놔두고 본관을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구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게 이제 시니어 장애인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서에 이거를 질의해야 될지 고민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거기 한 120명 이상이 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맨 문경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흥덕 종합사회복지관 나눠서 이렇게 해요. 그래 저들이 연권 유치원에 그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래 지금 그 연금관리공단 그 뒤쪽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그 매입할 당시에 조성영 그 오동장님 있을 때 그걸 했었거든요. 네. 그때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 자리를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놔두고 본관을 거기다 짓고 4층으로 해서 그 다음에 3, 4층은 문화원이 시내에 있다 보니까 오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참 불편하다. 그래서 3, 4층은 그다음 문화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단지를 지어서 문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 주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오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문화 관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앞으로 한번 용역을 어떤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장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원래 용역을 한번 해 주십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사회복지관은 국가를 위한 헌신, 그다음에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고독사 예방 있잖아요. 네. 146쪽에 네. 작년도 2024년도에는 뭐 실적이라보다는 뭐 있습니까? 네. 저희들 우리 시는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으로 안심 LED 센서 등 설치 사업으로 210가구 관리하고 있고요. 클로바 케어콜 대상자로 250가구를 대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뭐 쓸쓸하게 뭐 그저 혼자 요새는 뭐 보니까 이 통장님들도 특히 여기 통장님들 많이 이렇게 아파트에 뭐 우편물이 있다거나 이러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례 관리를 보고 앞으로 좀 고독사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어 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건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55쪽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여기 근무 인원이 보니까 196명인데요. 맞습니까? 155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이게 196명 생활지원사 파견해가지고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하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저들이 지금 연꽃 유치원 자리를 임대했었죠. 연권 유치 지금 그 연권 유치원 자리가 지금 연권 유치원이 폐업을 해가지고 거기 자리에 쓰고 있습니다. 저들이 임대료를 내는 거 아닌가요? 그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실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연관된 부서와 좀 협의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63쪽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이게 지금 1개소로 왔는데 또 2개소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1개소가 맞습니까? 이거는 1개소는 지금 우지 경로당의 1개소와 그거는 1일 3식 하는 거고, 2개소 같은 경우는 주월 중식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봉정 1일 경로당하고 송영 경로당 두 곳입니다. 정신만고 여기는
지금 한 개 경로당은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아침 정식 3식인데 도에서 이것도 3식은 아침은 좀 들어가 일을 2식으로 변경을 좀 했으면 이 해가지고 도비가 월 얼마 들어갑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3대 7로 아니 해가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요? 월 얼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월 부식비 19만 원에서 도비 것서 하면은 도비가 부식비로 월 19만 원 들어가는 거죠. 도비와 시비하고 다 합쳐가다 갑니다. 합쳐가지고요. 네. 그럼 도비가 얼마 들어가요? 금액이 적은데 20명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네, 이게 도비 사업을 알고 있는데 네, 예. 도비가 월 얼마가 이게 소요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니, 거의 10이죠. 예, 거의 10입니다. 그래 뭐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부식비 뭐 70% 전부 다 시비 사업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3월부터 시작이라요? 시작입니다. 아, 10개월이죠. 예, 아, 예. 그 열심히 살펴주시고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어르신 행복 밥상 그 이야기 하셨는데 보충 질의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 3,100만 원, 부식비가 뭐 월 19만 원이에요. 이 20명이서 한 끼 계산하면 얼마더라? 160원인가 그래요. 네. 한 끼 160원. 부식비 한 끼 160원. 대부분 인건비가 한 2천만 원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1,000만 원 채 안 돼요. 20명. 그죠? 예. 그래 이게 160원 부식비 1인당 160원 한 끼에 그거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게 일 3식으로 잡혀가지고 잡혔는데 그걸 일식백 2식으로 하면은 지금 좀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이게 사실. 아니 그래 이게 생색내기식이고 이거 당장 그 지역구 주민이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뭘 해 먹냐. 요즘 라면도 한 끼에 1,000원씩 하는데. 당초에 이게 취지가 그 경로당에 우리 여건이 다 되는 경로당을 해가지고 시범하기 때문에 공모 받았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데를 해줬는데 지금 좀 그리고 그 지역구 자체도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죽어도 요거도 먹는 그런 일이 행정이에요. 이게 제대로 하려면 3천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시범 사업이면 뭔가 좀 그 특화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실질적으로 그 모범적인 어떤 식사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위에서부터 내려 하향식으로 주다 보니까 그냥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부식비라든지를 다시 책정해서 한번 새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해주는 거요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인건비가 뭐 2천만 원 더 가요. 그 이것도 우리가 어떤 돌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행복샘이 지금 394개 경로당에 인당 16개 경로당씩 담당 25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쉽게 말해서 이 지금 행복샘들이 너무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있잖아요. 그 구역을 정해놨다지만은 옳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대화도 하고 거기 가서 뭔가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는 뭐 도비 뭐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가 거의 많은 건데 도에다 자꾸 그렇게 도에 뭐 이게 뭐 시범 사업이 도에 사업이다 자꾸 이러는데 시에서 우리가 더 행복샘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시에서?
시에서 이게 주 16개가 주 5일 하면은 일일 한 5군데 정도, 4군데 5군데 정도 돌아갑니다. 잠시 시간을 머물다 가잖아요. 그 한 개의 경로당이 머무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행보 선생님들 때문에 경로당이 활력이 넘치고 그 어르신들 엄청나게 좋아해요. 호응이 좋은데 이 방안을 한번 우리 시의 자체에서 행보 선생님을 더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요. 네. 또 지금 경로당에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가 면적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면적 단위에서 250에서 280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인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원, 경로당의 소속 인원. 경로당 인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 있고 난방비하고 맨 그 냉방비 또 쌀 양곡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경로당 가면 인원수가 많으신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어. 근데 이 금액이 나가는 지원은 똑같지요. 네. 그리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이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50명에서 70명이 오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5명, 10명도 안 계신 데도 있어요. 근데 나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모자라 어떤 데는요. 어떤 데 가면 남아서 돌아와서 나중에 그걸 떡을 다 해먹고 돌리고 이런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어르신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경로당을 과장님도 돌아보셨지만은 경로당을 한 바퀴 다 돌다 보니까 거의 한 80%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에 맞게 배를 좀 뭔가 좀 해줘야 되지. 경로당 회원이 100명이 넘고 120명이 되고 이쪽에는 15명, 16명밖에 안 되는데도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거는 안 맞다. 이게 우리가 그 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뭐 저도 인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그 맞게 현실에 맞게 이거를 해준다는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그 까이서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리라도 변경을 해줄 테니까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그 예산 부분에 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장애인과는 뭐 주로 그 행복한 노후의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 드릴게요.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그게 시범으로 하다 보니 제 지역구인 우지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온 거기 한 군데 일식해서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5일 동안 제공해 주는 데가 우리 그 우지가 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처음에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반찬들도 좀 작다 하고 또 말씀드렸더니 바로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해 주셨어요.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뭐 시에서 조사할 때는 한 20명 정도 된다 해서 맞췄는데 더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 이제 테이블도 모자라고 그렇게 됐는데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철저를 기하기는 힘들었다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또 다른 동네에서도 지금 이게 식사를 많이 하니까 뭐 우리 동네는 언제 해줄 거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네, 예. 네네, 제가 경로당을 좀 쭉 돌아봤는데 다른 데서도 우리도 좀 해달라. 그래 아마 차차 하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생색은 도비를 지금 30% 가지고 와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노인 일자리 인력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요. 네. 뭐 식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영양사가 뭐 식단을 짜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식단은 우리가 어디에 뭐 되더라도 식단 계획을 짜줍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공해 줍니까? 네.
네, 다행히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무래도 좀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해지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혹시 내년에도 뭐 할 계획이 있는가요? 다른 경로당에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규 사업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지금 대상이 4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역에 지금 14개 읍면동에 그 조부모님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파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파악은 아직 제가 못해 못하고 보셨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40명 정할 때는 뭐 예약 받은 게 40명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차상위 이제 저거 하고 단자령 맞벌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네.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네. 도에서 확실히 아직 뭐 지침도 정확히 없고요. 그래가지고 요 문제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다시 상의를 직원들하고 해봐야 됩니다. 이게. 네, 지금 0세에서 10살까지 하다 보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요 40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아서 네. 그 파악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니어 클럽 있잖아요. 예.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네. 마을마다 있는데 그 배분 자체가 배분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 어느 곳은 8명 되고 어느 곳은 한 개도 없고 인접지라도 이런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 좀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 얘기하신 164쪽에 조부모 손자녀 있잖아요. 예. 이게 순수하게 뭐 다자녀 맞벌이 뭐 소득 수준에 따라 하지만 조부모들이 이렇게 출근하고 난 뒤에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한국 노인 인력 개발연합이 있어요. 네. 여기에다 직접 뭐 교부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1인당 34만 원을 우리가 수행 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행에 직접. 예, 예. 그러면 1억 7천 만약에 1억 7,700만 원에서 뭐 도비 시비 1인당 예. 34만 원. 1인당 34만 원. 예,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그러면은 먼저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간에 이거 잘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앞에서 질의한 그 의원님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어르신 밥상인데요. 이게 이제 새끼를 하다 보면은 아침까지 하기가 여러 가지로 또 번거로울 수도 있고 드시는 분들도 또 나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끼로 그냥 하는 게 어떨지. 예, 안 그래도 거기 예. 도에서도 아침은 저거 하니까 2끼로 하자 그렇게 그렇죠. 합의를 받습니다. 그 본위원회 계산을 해봤는데 20명이 일일 3식을 할 경우에 주 5일을 하면은 10개월을 드시게 되면은 한 1,200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1인당 한 5,100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 아주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 또 더 많이 많은 분들이 오신다 하니까 2끼로 하면은 좀 더 그 밥상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2끼로 가능한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반찬도 좀 숫자를 늘리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다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예송원 하장로 교체 공사가 있는데 지금 원래 우리 하장 건수가 상당히 작년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어요. 하장 장소가 없어서 3일장 하시는 분이 4일장, 5일장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하루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올 11월에 준공되는데 그러면 하장 우리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럼 3기가 지금 현재 다 교체하는데 그러면 1기 한 개 공사하고 또 2개는 돌아가고 또 하나씩 그 공사합니까? 예, 1기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개 그 저 보수하는데 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그 한 공기가. 개 보수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잡고요. 예. 3, 4개월 잡고 그래가지고 한 개 끝나고 다음에 또 더 가고 이렇게 교도로 합니다. 유독 이제 또 계절기가 해가지고 아마 봄 되면 좀 덜하겠지만은 계절 올 겨울에 해가지고 아마 원래 한번 돌아가신 분도 아마 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좀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 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니어 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의 특수 시책으로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운영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뭐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그다음에 육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비는 뭐 사실 1억 2천만 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뒀습니다. 운영 시간을. 근데 관내에 거주 맞벌이 하는 그 가정의 4세 이상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2분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을 채용을 2인 1조로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14개 읍면동에 우리가 2명 가지고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뭐 권역별로 하든지 읍면동별로 하든지 그렇게 좀 늘려가지고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인데 네, 과장님은 네, 어떻게 좋은 생각하세요? 의견이세요. 저희도 이제 일단 올해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3타임밖에 못하는 경우거든요. 한 아이를 케어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타임은 3타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학부모나 아동 대비해서 많이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이제 원래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으면 이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충원하고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호응이 상반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아픈 아이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요거는 좀 대처해 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글로벌 선진 학교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다 하고 약을 다 탈 때까지 걔네들과 동행해가지고 일이 끝나면 이제 또 같이 가시고, 아이들이 아프면 또 뭐 위로 삼아 또 빵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런 거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조금 뭐 선생님들이 나오시기에 물론 힘들지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업에 안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요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아마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3쪽에요. 24시 시간제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네네. 예, 그 점촌 어린이집이 한 개소만 운영하는데 한 군데 신청한 겁니까? 네, 이것도 원래 시범 사업이라서 예. 법인 어린이집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 그렇습니까? 원래는 신청 들어온 게 점촌 어린이집만 연말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차를 태워주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차를 태워주는 거, 차를 태워주는. 예, 끝나고 나면은 태워줘 데리고 오고 거의 하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차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예, 하는 예. 겁니까? 그럼 이용자 부담은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아,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아, 네. 부모 그 부재 시에 긴급 보육을 제도인데
그 24시간 전에 뭐 예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있어요, 그죠? 근데 네네. 하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돌봄 시간 내에 며칠씩도 가능한 겁니까? 돌봄 시간 중에 네네. 24시간 이상도 가능한 거냐고. 아 지금은 이제 이게 기존 계획은 9시부터 24시까지 24시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 예. 회의를 통해서 예. 아침 7시 30분부터 보육이 예. 가능한 걸로 7시부터 예. 밤 24시간 12시까지. 내로. 네. 예. 그 말 그대로 보육 긴급 보육인데 그 부모님들이 혹시 또 사사로운 일로 아이들을 또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그 사유를 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 싶어서요. 그 사유는 예. 저희가 일단 뭐 정빙 서류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고. 네. 예, 사정에 따라서 네. 그때 판단하셔서.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뭐 아이를 맡긴다고 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잘 보통 알겠습니다. 자기 아이는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예. 사실 꼭 뭐 출장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 맡기시는 거죠. 예. 아마 별다른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네. 맡기는 기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다가 보면은 그죠. 예. 네.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가 정말 그 긴급 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179쪽에 있잖아요. 문경시 아동 청소년 어울림 센터 건립.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28%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네네. 여기는 지금 10월 달까지 준공입니다. 그죠? 여기는 뭐 BF 인증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까? 예, BF 인증이 요거는 지금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BF 인증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없는데 혹시 아동 청소년 시설이라서 BF 인정이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 계획에는 뭐 마을공작소 뭐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BF가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답니다. 예, 나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일단 뭐 예산 같은 면에서는 훨씬 좀 절감이 가능한 걸로 파악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올여름에 이제 물놀이장 개장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또 만전을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2쪽에요. 도민행복대학 운영해가지고 저 6천만 원 뭐 37명 수료했는데 이게 도민행복대학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저희들 뭐 인문학 교육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예 보조 사업입니다. 아, 도 보조 사업. 네네. 아, 그럼 문경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그다음에 195쪽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사업요. 네. 참 이거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시 조성의 일환으로서 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문경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경대학교 5번에 정원 다 찼습니까? 한 60%. 간호학과는 다 찼고요. 간호학과가 한 55%고요. 네. 일반 한 전부 다 합쳐 한 70% 정도. 근데 학교 관계자들은 뭐 거의 다 찼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문경 시민들을 이제 많이 또 학교를 좀 입학 좀 해달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것도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문경
대학이 활성화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육성 지원금을 우리가 매년 주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학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또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각 대학별로 기숙사라 그래야 되는가요? 우리 문경 학사 예, 예. 그 대구 지역의 학교가 4개 학교인가요? 대학교가? 예, 예. 그 지금 경쟁률이 좀 셌어요. 우리 문경 우리 학생들 거의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다 다 찼죠. 예, 거의 다. 예, 예. 서울에 우리 있는 학사 예, 예.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총 정원이 한 49명 정도 되는데 한 40명 정도 이번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체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서울 학사가 너무 노후화되고 또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체가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까에서도 그렇지만은 과연 이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이걸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에서 너무 그 벅차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도 총무위원회 의원들이라도 한번 가서 한번 그 보고 이 학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언제 한번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 학생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번 또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지난해 선정이 돼서 우리가 44억을 더 받아오게 됐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거 공모하시느라고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게 되돌아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올해는 그 복합 시설 공모 사업에 44억 받아온 것까지 해서 네네. 지금 118억 네, 예. 그걸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시민들 수영장을 못 가고 있는 시민들이 뭐 안 짓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짓는 게 맞느냐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뭐 지금 4월에 착공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4월에 착공을 하는지, 그러면 또 준공은 또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의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내일 11시에 여기 개찰 계획이 있습니다. 아, 내일요? 예, 예. 그러면은 내일 개찰하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 조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아마 4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7년 12월이 준공이니까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3년 걸리네요. 그러면은. 예, 예. 네. 이번에는 그 우리가 폐쇄된 공간에 주민들과 함께 저녁에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예, 예, 낮에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이, 사용하고 예. 그렇게 복합체육시설이 잘 조성되기를 과장님한테 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91쪽에 보면요. 우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라서 하이브 사업이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요거는 다 예. 이제 올 2월 달에 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원래 우리 하이브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하고 또 우리 기초단체하고 대학하고 지방 전문 대학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원하는 어떤 중장기 목표나 산업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학과도 개편하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처음에 공모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뭐 학과도 개편하고 신설하고 한다 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학과를 그 개편했는 거는 뭐 사회복지 재활학과를 사회복지 서비스학과로 했다든지
그리고 미래산업융합과를 로컬 크리에이터로 예, 개편을 했고요. 그 신설과는 일반 분야 직업 교육을 위해서 뭐 신중년 희망업 프로그램, 커리어 챌린지 프로그램, 소상인 희망 프로그램 이런 거를 그게 우리 지역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문경대학에다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일자리나 산업을 위해서 그 학과를 요청한 게 있냐 이거. 말하자면은 영주 같은 경우는 그 소방안전관리과, 뭐 호텔 외식학과 이렇게 요번에 하이버 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학과를 신설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문경대학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제 라이저 사업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지방대학이 살아남으려면은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에 맞는 그 학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맞는 일자리로 들어가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뭐 간호학과 졸업해도 서울 있는 지역병원으로 다 가. 졸업만 하면 전부 다 외지로 가요. 전문대학교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5분의 하이버 사업에서는 그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 전문대학하고 우리가 뭐 라이저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업할 분야가 많은데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그 학과를 요구도 하고 내지는 지원도 해서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 전문대학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라이즈 사업이 그 4월달에 아마 이번 4월달에 공모 확정이 되는데 그때 아마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하고 또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하이브 사업에 못했던 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학과를 한번 선제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우리 문경 미래교육지구가 7곳이었는데 원래는 8곳으로 8개소로 1개소 늘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191쪽에 미래교육지구는 지금 7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7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7장소로? 예, 작년도 그대로. 우리 보고할 때 2025년 보고할 때는 8개 소로 했는데 작년 건데. 예.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그렇게 해보겠는데 요건 확인해 주시고요. 예, 지금 저는 7개 소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방학 중에 그죠? 네네. 오제에는 좀 방학 중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 부분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예. 그죠? 2월 말에 하는 게 아니고 1월 초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있어요. 196쪽에. 네. 보면 작년도 10월 달에 연주회 했잖아요. 예. 보셨죠? 예. 예, 어떻던가요? 예. 감동이 느껴졌죠? 예.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전 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 점촌 초등학교는 거의 요새 윤윤서 우리 가수가 중앙방송에서 거의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호선하면 국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든지 해서 네네.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문경 학생 수영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던 바고 시민들이 또 원하는 바인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예전에는 하천이나 뭐 이런 개울 같은 데서 그 수영을 하고 뭐 이렇게 뛰어놀고 해서 생존 수영은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수영장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또 남을 또 인명을 또 구할 때나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왕이 짓는 것 좀 훌륭한 체육 그 인프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생존 수용 교육에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여기 바우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195쪽인데 사업비가 7억 7천만 원 1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개월치로 계산이 되는데 7월부터 시행하면 불용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요게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 있고 예산은 아직 원래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거기 좀 이렇게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문경대학교의 지원 현황을 보면은 간호학과가 12억 5천만 원을 다 포함해서 올해까지 3년간 총 37억 5천만 원을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맞으시죠? 지원금 그 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사실 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후에 좀 보호를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원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